강물 소리가 귀를 때리는 순간 수민이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그냥 친구 이상으로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날 우리는 서울 근교의 한강지류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백은 우리의 10년 우정을 산산조각 낼 폭탄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얼굴과 사회의 시선이 스치며 이 선택이 가져올 파국이 떠올랐다. 수민이와 나는 대학 시절부터 베스트 프렌드였다. 그녀는 26살,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며 항상 밝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나, 김지은은 25살, 은행원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타입.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힘든 날 위로해주는 사이였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그날 아침, 수민이가 갑자기 강변으로 가자 특별한 얘기할 게 있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다. 차 안에서 웃고 노래 부르며 평소처럼 즐거웠다.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며 저녁을 먹을 때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불꽃이 타오르는 캠프파이어 앞에서 그녀의 고백이 터졌다. 나는 대답할 말을 잃었다. 수민아, 너 미쳤어? 우리는 여자잖아. 이런 거 안 돼.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왜 안 돼? 사랑은 사랑인데. 나 오랫동안 참았어. 너랑 함께할 때마다 행복해서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나도 수민이를 특별하게 생각했다. 친구 이상의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른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 집안에서 이런 건 금기였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교회 장로.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이 무너질 터였다. 그날 밤, 우리는 텐트 안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수민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를 좋아했다는 것, 대학에서 첫 연애를 했지만 숨기다 지쳐 헤어졌다는 것. 지은아, 너는 어때? 솔직히 말해봐. 그녀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사회가 용납 안 해.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수민이는 사회가 뭐? 우리가 행복하면 돼. 라고 소리쳤고 나는 가족은? 친구들은? 직장은? 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우리는 각자 텐트 구석으로 물러났다. 잠 못 이루는 밤, 강물 소리가 내 혼란을 증폭시켰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색하게 아침을 먹었다. 수민이가 미안해, 잊어버려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고백은 우리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수민이의 감정을 받아들인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두려웠다. 하지만 거부하면 우리의 우정이 끝날지도 모른다. 서울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수민이는 생각해봐, 지은아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그날 일을 곱씹었다. 수민이의 손길, 그녀의 눈빛. 나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덮쳤다. 어머니가 저녁 식사 중에 요즘 남자친구는 없니? 나이 차면 결혼해야지 라고 하셨다. 나는 웃으며 네, 알아서 할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그날 밤 수민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하지만 보내기 전에 지웠다. 대신 좀 더 생각할게 라고 썼다. 그녀의 답장은 즉시 왔다. 고마워, 지은아. 며칠 후 직장에서의 일상이 나를 괴롭혔다. 동료들이 결혼 이야기로 수다를 떨 때 나는 웃으며 끼어들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수민이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지만 고백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그러다 주말에 그녀가 다시 연락했다. 이번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는 동의했다.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수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나 포기 안 할 거야. 하지만 내가 싫다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주위 시선이 의식됐다. 여기서 말하지 마. 집으로 가자. 우리는 내 아파트로 갔다. 아파트에서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수민이는 자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부모님에게 커밍아웃하려다 실패한 적,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힘들어. 하지만 너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나는 울컥했다. 나도 좋아해, 수민아. 하지만 무서워. 그 말에 그녀가 나를 안았다.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그날 키스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미 피할 수 없었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은밀하게 시작됐다. 주말에 몰래 만나고 메시지로 사랑을 속삭였다. 하지만 곧 문제가 터졌다. 수민이의 어머니가 그녀의 휴대폰을 보고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요즘 왜 남자친구 안 사귀니? 이상한 짓 하지 마. 수민이는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며 울었다. 나는 위로했지만 내 가족도 비슷했다. 아버지가 지은아, 소개팅 해볼래? 라고 하셨다. 나는 거절했지만 압력이 느껴졌다. 한 달 후 첫 위기가 왔다. 수민이와 데이트 중 지인 하나가 우리를 봤다. 손을 잡은 채로. 그 지인은 다음날 나에게 메시지했다. 너희 둘이. 나는 부정했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인가 봐.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수민이는 괜찮아, 무시해 라고 했지만 나는 두려웠다. 결국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잠시 거리를 두자.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동의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균열이 생겼다. 거리를 둔 지 일주일, 수민이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보고 싶어. 만나자.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카페로 갔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요즘 어때? 그녀의 질문에 나는 바빠 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그리웠다. 대화 중 그녀가 말했다.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봐. 나는 깜짝 놀랐다. 미쳤어. 안 돼. 하지만 수민이는 진지했다. 숨기다 지쳤어. 솔직하게 살고 싶어.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그럼 나 혼자 어떻게 해? 내 가족은, 우리는 다시 싸웠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밤새 고민했다. 수민이의 용기가 부러웠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다. 다음 날 어머니가 갑자기 지은아, 내가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으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심장이 뛰었다. 소문이 집까지 퍼진 건가? 불안이 커졌다. 수민이에게 전화했다. 우리 그만하자. 이건 안 돼. 그녀는 울며 왜? 사랑하잖아 라고 말했다. 나는 사랑하지만 현실이야 라고 대답했다. 통화 후 나는 울었다. 그 후 우리는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수민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가 내 집 앞에 왔다. 지은아, 이야기하자. 우리는 공원으로 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 없이 못 살겠어? 제발. 그 말에 내 결심이 흔들렸다. 우리는 다시 안았고 관계를 재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했다. 몰래 만나고 거짓말로 둘러댔다. 그러나 거짓말은 점점 쌓였다. 직장에서 상사가 개인 생활이 안정돼야 일도 잘 돼라고 하며 소개팅을 권했다. 나는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 소개팅 날 수민이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데이트 중 상대 남자가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수민이 생각났다. 집에 돌아와 수민이에게 솔직히 말했다. 그녀는 화를 냈지만 이해했다. 나도 알아. 힘들다는 거. 2달 후 큰 사건이 터졌다.
수민이의 아버지가 그녀의 일기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분노하며 이런 더러운 짓. 당장 그만둬 라고 소리쳤다. 수민이는 집에서 쫓겨났다. 그녀가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도와줘. 나는 그녀를 내 아파트로 데려왔다. 하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지은아, 문 열어. 나는 수민이를 옷장에 숨겼다. 어머니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라고 하셨다. 간신히 돌려보냈다. 수민이는 내 집에서 며칠 지냈다. 우리는 밤새 대화했다. 우리 도망칠까? 그녀의 제안에 나는 어디로? 돈도 없는데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행복했다. 그러나 현실이 다시 덮쳤다. 수민이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수민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용서할게. 수민이는 망설였다. 지은아, 어떻게 해? 나는 가봐. 가족이 중요해. 그녀는 울며 떠났다. 그 후 수민이는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병이야? 치료받아 라고 했다. 수민이는 상담소를 다니기 시작했다. 나에게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가족 때문에 라고 말했다. 나는 이해했지만 배신감이 들었다. 우리의 관계가 가족 때문에 무너지는 건가? 한편 내 가족도 문제가 됐다. 언니가 지은아, 너 요즘 여자친구랑 너무 붙어 다니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나는 부정했지만 불안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지만 소문 때문에 망설여졌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깨끗해야 해 라고 암시했다. 나는 수민이에게 우리 정말 그만하자 라고 말했다. 그녀는 알았어 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그 이별은 쉽지 않았다. 수민이는 우울증에 빠졌다. 친구로부터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그녀는 지은아, 미안해 라고 말했다. 나는 울며 나도 미안해 라고 안았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밀로. 관계가 재개됐지만 압력은 커졌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수민이는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내 성적 지향 때문에 불편해하는 고객이 있어 라는 말. 그녀는 나에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포기하지 마 라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큰 결정을 내린 건 수민이의 제안이었다. 지은아, 우리 커밍아웃 하자. 숨기는 게 더 힘들어. 나는 충격받았다. 미쳤어. 가족이 무너질 텐데.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가족이 진짜 사랑한다면 이해할 거야. 우리는 며칠간 토론했다. 장단점을 적어보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결국 나는 동의했다. 함께라면 해볼게. 먼저 수민이가 가족에게 말했다. 저녁 식사 중에 엄마, 아빠, 나 레즈비언이에요. 지은이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당장 나가.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그런? 수민이는 집을 나왔다. 나에게 전화하며 예상대로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이제 내 차례였다. 집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엄마, 아빠, 저 수민이를 사랑해요. 여자지만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지셨다.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 가자. 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해 라고 하셨다. 나는 이건 병이 아니에요. 제 감정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집에서 나가 라는 말에 나는 짐을 쌌다. 우리는 작은 원룸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자유로웠다. 서로를 안고 잠들고 함께 요리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닥쳤다.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내 상사는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수민이는 새 직장을 구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지기 일쑤였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핑계. 우리는 돈이 부족해졌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일부는 이해해라고 했지만 대부분 피했다. 한 친구가 너희 때문에 나도 이상하게 보일까 봐라고 말했다. 그 말에 상처받았다. 사회의 정견이 우리를 짓눌렀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런 애들이라는 수군거림. 수민이는 무시해라고 했지만 나는 점점 지쳤다. 한 달 후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용서할게라고 하셨다. 하지만 조건은 수민이와 헤어져였다. 나는 거절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아버지는 그 행복이 내 인생을 망칠 거야 라고 하셨다. 통화 후 나는 울었다. 수민이는 위로했지만 그녀도 부모님과 연락이 끊겼다. 그 와중 수민이가 병이 났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병원에서 그녀를 간호하며 나는 후회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인가? 그녀는 후회 안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렸다. 밤에 몰래 부모님께 메시지 보냈다. 미안해요. 어머니의 답장. 돌아와, 지은아. 회복 후 우리는 더 강해지려 애썼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커플이 처음엔 힘들지만 지나면 괜찮아 라고 조언했다. 우리는 희망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수민이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아 그녀는 울며 왜 우리만 이라고 말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은행 일이 싫어졌기 때문.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했다. 우리는 싸우기 시작했다. 돈 때문에 왜 나한테 화풀이 해? 수민이의 말에 나는 이 모든 게 내 고백 때문이잖아.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그녀는 충격받았다. 미안해, 우리는 화해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큰 위기가 왔다. 수민이의 아버지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수민아, 집으로 가자. 지은 씨, 미안하지만 그만해. 나는 아저씨. 우리는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건 사랑이 아니야. 착각이야. 라고 하셨다. 수민이는 아빠, 가세요. 라고 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그 후 우리는 더 고립됐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적응하려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커졌다. 가족의 부재, 사회의 압력. 수민이를 사랑하지만 이 삶이 지속될 수 있을까? 갈등이 절정에 달한 건 크리스마스였다. 우리는 함께 있지만 가족 없이 외로웠다. 수민이가 내년엔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몰래 부모님 집에 갔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 돌아왔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셨다. 지은아, 나는 울며 안겼다.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와 라고 하셨다. 나는 수민이 없이 못 살아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한숨 쉬시며 생각해봐 라고 하셨다. 집에 돌아와 수민이에게 솔직히 말했다. 그녀는 가봐. 가족이 중요해 라고 했다. 하지만 눈에 배신감이 스쳤다. 우리는 다시 싸웠다. 너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 거야. 그녀의 말에 나는 아니야. 하지만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수민이는 짐을 쌌다. 잠시 떨어져 지내자. 나는 붙잡았지만 그녀는 떠났다. 혼자 남은 나는 우울했다. 직장 일도 손에 안 잡혔다.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수민이의 소식을 듣기 위해 그녀의 SNS를 봤다. 그녀는 힘들지만 버틸게 라는 글을 올렸다. 나는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참았다. 한 주 후 수민이가 연락했다. 만나자.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다. 그녀는 마른 모습이었다. 지은아, 나 그만할래. 가족으로 돌아갈게.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왜? 우리 사랑하잖아. 그녀는 사랑하지만 이 고통이 너무 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울며 헤어졌다. 이별 후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잘 생각했어 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수민이가 꿈에 나왔다. 직장에서 소개팅을 했다. 상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관심이 없었다. 어머니가 결혼해 라고 압박했다. 나는 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반항했다. 수민이는 가족과 화해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소식, 수민이가 울고 있어 나는 그녀를 만나러 갔다. 수민아, 나 없이 괜찮아. 그녀는 아니야 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시 안았다. 우리 다시 해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달았다. 가족을 설득하자. 우리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다. 먼저 내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저희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하셨다. 수민이 쪽도 비슷했다. 우리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직장에서 승진이 취소됐다. 이미지 문제라는 이유. 수민이는 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레즈비언이야 라는 말. 결국 우리는 해외 이민을 고려했다. 캐나다로 갈까? 수민이의 제안. 나는 동의했다.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반대였다. 한국에서 살아 라고. 우리는 갈등했다. 가족 포기할 수 있어. 내 질문에 수민이는 너라면 이라고 말했다. 준비 중 큰 배신이 있었다. 내 언니가 우리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퍼뜨렸다. 지은이가 레즈비언이래. 소문이 온라인으로 퍼졌다. 우리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 비정상이라는 댓글. 수민이는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나는 아니야. 싸우자. 우리는 LGBT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을 받고 법적 조언을 들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안 되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우리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비용이 들었다. 돈이 부족해졌다. 최종 결정의 순간이 왔다. 최종 결정은 공항에서 내려졌다. 우리는 캐나다행 비행기 티켓을 샀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가지마 라고 하셨지만 나는 미안해요. 하지만 제3이에요 라고 말했다. 수민이도 마찬가지.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공항으로 갔다.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캐나다에 도착해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영어가 서툴러 고생했지만 서로가 있었다. 새 직장을 찾고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도 이상한 시선이 없었다. 하지만 가족의 부재가 아팠다. 크리스마스에 부모님께 영상 통화했다. 어머니는 울며 보고 싶어 라고 하셨다. 우리는 언젠가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 부모님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다. 건강히 지내 라는 메시지. 수민이 쪽도 비슷했다. 한국 친구들로부터 소식이 왔다. 너희 용감해 라는 격려? 하지만 일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는 무시했다. 새 삶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곳에서. 그날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후회. 가족이 없다는 것. 몇 년 후 우리는 안정됐다. 수민이는 디자이너로 성공했고 나는 금융 컨설턴트가 됐다. 하지만 가끔 한국이 그리웠다.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에 우리는 귀국을 고려했다. 돌아갈까? 수민이의 질문. 나는 가족이 용서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설득하러 갔다. 귀국 후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솔직했다.
우리는 행복해요. 아버지는 한숨 쉬시며 알았어. 받아들일게. 어머니는 안아주셨다. 수민이 가족도 마찬가지.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여전히 정견과 싸워야 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안정됐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많았다. 친구들, 안정된 직장, 가족과의 시간.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진정한 사랑과 자유. 수민이와 나는 매일 감사했다. 그 고백이 아니었다면? 이야기 끝에 한 가지 질문.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선택은 과연 옳은가?